평등의 마음과 나누는 마음과 서로 달라지기도 하고 되게 정리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차별해야 된다고 하고, 나는 이건 나누어서 차별해야 될 것 같은데 저쪽에서 평등의 마음을 쓰자고 나올 때도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반갑습니다. 노래 가사에 맑고 밝고 후련하게 가사가 나와서 좌산 상사님께서 저하고 둘이 이렇게 방에 있다가 하신 얘기가 떠올라가지고 드려볼까 합니다. 젊어서 이렇게 서예 연습을 하고 뭐 이렇게 글쓰기 공부를 하신 적은 없는데 중법사님 되시고 났더니 글씨를 써야 된다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지필묵을 가져오더래요. 그랬더니 그 취임 법문인 맑고 밝고 훈훈하게를 써달라고, 나 안 쓸란다고 하셨더니 안 된다고 쓰라고 막 해가지고 졸라서 써줬더니 글씨도 되게 못 쓴다고 나보고 사람들이 그런 글씨로 썼다고 뭐 이렇게 하시대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써달라고 하니까 써주셨대요. 그랬더니 퇴임할 때쯤 되니까 나보고 글씨 진짜 잘 쓴다고, 글씨가 늘었다고 한다고 이제 그러시면서, 내가 글씨를 연습한 바는 없는데 사람들 주려고 생각한 바는 없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익어져서 글씨도 이렇게 늘었다, 잘 썼다 소리를 사람들이 하더라. 공부는 그런 거 아니겠냐고 싶어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던 생각이 나서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 그리고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이성 그러면 가능할 능인데요. 능에 말리을 이자에다가 일성자입니다. 근데 저 능자가 가능인데 한국말로 굳이 만들면 뭐뭐 할 수 있다, 또는 뭐 하기도 하다, 되다, 이런 뜻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만능, 만지, 만덕 저 본문을 써놔봤는데요.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의 표준으로 대산종사께서 만능, 만지, 만덕 이렇게 하셨거든요. 만지, 만덕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모든 걸 다 아는 거, 만지, 그리고 부족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고 모자람이 없이 덕화를 베풀라. 만능 그러면 저 사람 만능이네, 그럼 못하는 게 없는데 다 잘한다는 말인가? 뭐 이렇게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때의 만능은 무한한 가능성이겠죠. 마음이 텅 비워져서 일심이 돼서 사량개교와 분별 집착이 없으면 그 무엇도 가능하다, 그런 뜻에서 수양력의 표준으로 만능 이러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의 진리에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 그러면 무상이 가능하기도 하고 유상이 가능하기도 하고 무상할 수도 있고 유상할 수도 있고 무상하기도 하고 유상하기도 하다. 무엇이 능이성 유상, 능이성 무상한 거죠? 무엇이? 그렇죠. 우리가 잘 알죠. 하여튼 원불교에서 뭐 잘 모르면 이론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한 97, 8%는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일원이, 일원상이, 우주만유의 본원이, 재불대성의 시민이, 일체중생의 본성이,
언어도단의 입정처가 유무초월의 생사문이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 재불조사 법무중생의 성품이 능이성 유상하기도 하고 능이성 무상하기도 하다. 유상할 수도 있고 무상할 수도 있다. 무상하기도 하고 유상하기도 하다. 그럼 뒤에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누가 본 거죠? 일원이? 우주마녀가? 그런가요? 대종사께서 그렇게 보신 거죠. 일원의 진리가 유상하기도 하고 무상하기도 하니, 그러니 내가 이렇게 보니, 알아보니, 깨달아보니 유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무상으로 보이기도 하다. 본다는 건 안다는 거죠. 단순히 눈으로만 본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알고 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 대종사께서 보신 건데 또 누가 봐야 되겠죠? 대종사가 보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도 이런 상의 진리를, 우주만유를 유상으로 보기도 하고 무상으로도 봐야 된다.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냥 이 PPT는 이론상의 진리를 하면서 단골로 나왔던 건데요. 없으면 허전할 것 같아서 그냥 걸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산 상사님께서 중도훈련원 원장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종법사님의 전임지가 중도훈련원장이었습니다. 우리 교감님 전임지도 중도훈련원장이셨죠? 예, 뭐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훈련원에 한번 갔었는데 그 체격도 큰 분이 대중 속에서 밥 먹을 때가 됐는데 줄을 서 계시더라고요. 대중하고 똑같이 그 식판에 밥을 담으려고. 그래 제가 그 친한 교무가 그때 있어가지고 원장님 진지 안 차려드리냐고 따로 이렇게 물었어요. 어른들 우리 풍습에 또는 우리 문화에 이렇게 차려드리는 것도 도리에 맞는 거잖아요. 또 그럴 필요도 있고요. 근데 이제 당신이 차려드렸더니 한번 야, 나 그냥 대중 속에서 함께 먹으려니까 차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이제 그 말 듣고 그 말 들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교무들이 고집이 얼마나 센데요. 또 싸웠겠죠, 서로. 야, 그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모시는데 소홀하면 안 된다. 분명히 다퉜을 겁니다. 서로 맞다고. 그래서 차려놨더니 그냥 버럭 혼을 내셨대요. 왜 혼을 내셨을까요? 저기서 보이는 하나의 자리, 평등의 자리를 실천하시려고 그 자리에서 대중과 함께 하려고 하셨겠죠. 그 선거 때 되면 그러기도 하고 대통령이나 최고 지도자들이 뭐 시장에 가면 무슨 국밥 뭐 또는 어디 뭐죠 그 회사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직원들 그 대중 식당에서 함께 식판에 줄 서서 밥 먹고, 물론 그것이 형식이나 신용에 그쳐서도 안 되겠지만 그것이 그만큼 낮은 곳으로 가고 평범하게 하고 평등한 자리, 모두가 함께한 것을 실천하고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보여주기도 하는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그 나름대로 그래서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저기서 평등의 자리, 유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평등한 자리죠. 분별이 없는 자리, 하나의 자리입니다. 대산종사께서 계룡산에 계실 때 대중들과 함께 이렇게 산회를 올라가는데요. 제가 이건 전산 상사님께서 받은 얘기입니다. 여시 아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법의 등급 6단계로 쉼터처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게
이렇게 안내판을 세우자 하셔가지고 밑에서부터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 법광마의 출가에 이렇게 세우셨답니다. 그래서 대강열의를 가지고 정상에다 딱 세우려고 그랬더니 야! 거기 아니다. 대강열의는 어디다 두라고 하셨을까요? 어디요? 이야, 훌륭하십니다. 저 아래다. 대강열의 자리는 저 보통급 자리 옆에다. 거기다 세우셨다고 합니다.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전산상사님 법문인데 대종사께서 없는 자리를 강조하신 것은 순순한 본연의 자리를 알라고 하신 것이다. 마음의 본래 고향자리인 그 마음으로 경계에 임하라는 가르침이다. 그리고 이 없는 자리, 유상으로 여여자연한 자리를 알면 그 자리에 마음하면 개인적인 어떤 감정의 문제, 다툼의 문제, 갈등, 시비의 문제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만 해도 해결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인데 한국에서 전국 장애인 차별연대, 줄여서 전장연이라고 하죠. 한 3년? 한 3년 전인 것 같은데 출근 시간에 지하철에서 그 시위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기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 쇠사슬 같은 걸로 본인들을 묶고 뭔가 그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위하는 모습이 뉴스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이 주장은 이런 거였죠. 교통약자를 보호하라. 장애인 이동권을 보호하라. 장애인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해달라. 물론 그런 시위가 결과적으로 출근을 방해하게 됐고 어떤 이유로든 자신들의 주장이나 이익이나 권리를 내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 또는 자유 그걸 침해해서는 안 되겠죠. 그 전장현의 시위에 그 동의할 생각은 저는 전혀 없습니다.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왜 그분들은 차별철폐를 외치지? 뭐 때문에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사회가 소수자, 약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배려도 하려고 하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시작도 하는데 그들은 뭘 차별받았다는 거지? 제가 이렇게 종교인 한 사람으로서 또 그리고 이런 마음, 이런 문제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곰곰이 좀 오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의 그리고 우리 교당만 해도 그렇고요. 세상의 모든 기준은 소위 비장애인이라고 하죠. 비장애인이나 정상인이라고도 하고요. 여기 기위 장애인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정상인이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기준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발로 우리 문명의 이기가 만들어 놓은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는 계단을 이용해서 우리의 손발로 지하철을 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 시설의 기준은 그것의 시작은 그것의 제로 베이스는 우리들이 기준인 거잖아요. 강자가 약자를 돕고 좀 괜찮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이런 피차가 있고 나눔이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는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 그 실마리는 우주만유의 본원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고 선악업보의 차별이 없고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고 언어명상이 돈공한 자리에서 장애우도 보고 우리의 사회도 시스템도
시설도 지금 그들이 가진 불편함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생각을 전환해 가는 것이 근본적으로 더불어 함께 살고 차별받았다는 인식도 불식시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두면 그런 문제는 개인이 개별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돼버리죠. 그럼 사회적 갈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평등의 자리, 차별이 없는 자리, 선악복 업보가 끊어진 자리, 불편함이 그대로 인정되고 존중받고 그걸로 그대로 존귀함으로 여겨질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을 가져가는 게 세상이 낙원으로 한 발짝 나아가는 길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휠체어 탄 몸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 그 자체로 인격을 존중히 대우하는 것이라는 생각 듭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저마다의 업장이 있죠. 재산, 지식, 건강, 생김새, 외모 이런 거 전부 그 업장 따라, 업식 따라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다르다는 데서만 출발하면 서로 차이를 느끼고 그 차이에 의해서 차별의 감정이 생기겠죠. 나랑 달라, 이상해.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서로 다르더라도 설령 어느 경우에 저 상대의 부족함과 아쉬움을 느끼더라도 평등의 눈으로 차별이 없는 마음으로 대하려는 자세가 개인에게도 필요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업보 같은 걸 미워하려 하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타인의 업보가 보이거든 얼른 차별 없는 자리로 우리는 들어가서 분별이 없는 마음으로 평등한 자리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대산종사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전산 상사님께 예전에 받들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엊그제 그 시자에게 야, 이 말씀 내가 여쭤본다고 물어가지고 녹음해서 보내 해갖고 제가 녹음을 풀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요 법락이라고 하죠. 법락은 정산종법사 시절에 정산종법사 한 분만 최초로 이걸 착용하셨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산종법사님께서 종법사가 되셨으니까 당연히 이 법락을 착용하셨겠죠. 대법락이라고 했고 소법락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목에 거는 양쪽으로 갈라져서 작은 이론상이 있는 그런 법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대산종사께서 어느 날 이제 그 녹음 좀 흉내를 내보면 이렇게 되십니다. 야, 그 법락 몇 개 더 만들어 와라 하셔가지고 이렇게 몇 개 만들어다 드리니까 수의단 의장단들한테 주셨대요. 그러니까 뭐 중앙단원들, 교정원장, 감찰원장들 이런 분들을 이렇게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기에 의장단이니까 저 종목사님과 같은 법락 착용해도 되지 하는 마음을 먹으셨대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야, 더 만들어 와라 하시더래요. 그러시더니 수의단원을 전부 이 법락을 하나씩 요 법락을 앞으로 착용하라고 주셨대요. 그래서 당신이 전산상사께서 그때 보시고 수의단원이니까 저 법락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답니다. 조금 지났더니 교무님들 중에 항마유에 해당하는 분들은 전부 만들어서 이걸 주시더랍니다. 그러더니 제가교도 중에 그 다음에는 항마유까지 주시더래요. 그래서 항마는 초성위고 도인에 들어가는 위니까 저 법락을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뭐 거기까지 괜찮겠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전 교무에게 이 법락을 당신이 찬 것과 똑같은 걸 주셨대요. 그러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다 계획이 있으셨으면서 그 시대에 만약에 그 법락을
대중에게 회의에 내놔서 야 이거 수의단들 주고 뭐 항마의주에게도 이 법낙을 주고 교무들도 전부 이 법낙을 착용하게 하란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못했을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차별 없는 마음을 쓰신 거죠. 대산종사님 같은 어른이나 되시니까 가능한 신법이었다 생각됩니다. 우리가 모두 전법 사도니까, 그리고 이 법낙은 종법사의 상징인데 종법사를 대신하는 사람으로서 자격을 모두에게 주시고 싶으셨겠죠. 그러면서 그 녹음 끝에 전산상사님 말씀이, 나는 그래가지고 종법사 때 출가의 어른들은 법문할 때 법장도 치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평등의 마음을 어른들께는 쓰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종사님께서도 저렇게 저런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저런 차별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었죠. 그 다음은 무상으로 보면입니다. 무상으로 보면 그건 변하는 자리, 서로 차별이 있는 자리, 나뉘어진 자리, 다른 자리죠. 유교가 불교를 비판할 때 무부무군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대종경 변이품 20장에도 보면 이춘풍 선진께서 대종사님께 저 얘기를 여쭙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불씨라고 하는 것은 유학자들이 부처님을 좀 이렇게 폄훼하려는 마음으로 붙인 이름이죠. 그러니까 불씨잡변은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어 보면 부처씨의 주장에 대한 여러 변박, 반박 이런 정도 이야기일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 불교가 없는 자리만 이야기하고 평등만 이야기하고 서로 같다고 하면 집에 있는 우리 아버지하고 길에 가는 아저씨하고 같은 분이라는 얘기냐? 유학자들이 그런 비판과 공격을 했던 거죠. 그 부처님의 뜻을, 불교의 뜻을 잘못 이해한 거죠, 물론요. 그러나 이제 그런 점에서 유교는 좀 다른 생각을 가졌던 거죠. 막 절차, 순서, 예절 중시하고 차별이 있는데 근원했으니까요. 그 논어에 보면은 그때 그 신분별로 출 수 있는 그 춤이 달라가지고 그 신분이 낮은 사람이 좀 높은 사람들이 추는, 그러니까 몇 줄로 쓴다. 이 계급은 몇 줄 쓴다. 위에는 몇 줄이다. 이런 것까지 나눠서 자기 신분에 맞지 않게 줄 서서 춤추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욕했다 그럽니다. 거기 공자님께서도 그렇게 그 8일무를 이상하게 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만큼 유교는 절차적이고 순서가 있고 차별 있고 나누고 현실의 그 일을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중시했다. 예절을 중시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아버지도 임금님도 몰라본다. 이런 비판을 했던 거죠. 원래 저 말은 맹자가 처음 쓰셨다는데요. 그 당시에 소위 사문난적이라고 하는 양주, 묵적 이런 사람들 비판할 때 쓴 단어인데, 그 삼봉 정도전 선생께서 이 뜻을 인용한 겁니다. 차별이 없는 가운데 차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우리는 복락과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 늘 노력하죠.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열심히 갖추기 위해서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노력하고, 땅 파봐야 뭐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핸드폰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거잖아요. 만약에 노력에도 일에도 현실이나 현상이나 현재가 변하지 않는다면,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일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런 사람들 안 생기겠죠? 발전도 없을 거고요. 마찬가지죠. 우리는 3대력을 꾸준히 준비하는데 3대력 공부 열심히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세요? 항마이 승급하시는 어른들 한 달에 한 번씩 일기장 제출해야 되거든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시면서도 애쓰시면서 그렇게 정리해 오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꿈을 안고 우리는 살아가죠. 개인의 진급과 사회의 발전을 향해서 가죠. 공자님도 오죽하면 위편 3절이라 그래가지고 그 책에 그 가죽으로 책을 이렇게 엮었는데 그게 3번 끊어질 때까지 주역 공부도 하시고, 내가 몇 년 더 했으면 역에 대해서 더 통찰할 텐데, 이렇게도 얘기하셨고요. 제가 봄에 누구시죠? 만해 한용운 선생 그 생가 그 시무장에 가봤더니 제자에게 쓴 글 중에 절구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하는 글을 써서 제자에게 주셨다고요. 세상에 이 절구통 이렇게 이런 쇠를 갈아가지고 어떻게 바늘을 만들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그 뼈를 깎는 노력으로 개인의 진급도 사회의 발전도 우리가 기대하는 낙원의 세상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신분의성의 추진으로 공들여서 열심히 3대력 쌓고 진급하고 자력양성하고 낙원 세상 만들기에 노력하면서도 문제는 우리는 마음이 항상 비워져야겠죠. 상 없이, 착 없이, 남음 없이, 흔적 없이 해야 됩니다. 유상, 무상을 아우르는 공부를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참회문 끝부분인데요. 이제 물론 무행을 하는 자들이 그랬다라고 이제 지적하시는데, 자성에 분별 있는 줄만 알고 분별 없는 줄을 몰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분별이 있는 자리, 없는 자리를 함께 알아야 된다. 유상무상을 아울러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금강경에 보면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상에도 주하면 안 되고 유상에도 주하면 안 되는 거죠. 어디에도 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런 데 생기는 것 같아요. 때때로 보면 나는 분별 없는 자리, 평등의 마음을 쓰려는데 저쪽에서 차이내고 구분하자고 합니다.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양 시간에 경산상사님 말씀드렸죠. 실제로 일하다 보면 이거 함께 하게, 우리 이렇게 평등하게 하게 주장하다 보면 어떤 때 저쪽에서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차이를 둬야 돼. 그래서 되게 난감하게 되고 서로 생각들이 달라질 때를 만나게 됩니다. 엊그제 제가 뭐였죠? 초급 교무 후배 교무한테 전화를 한 통화 받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사님 이런 때는 마음을 어떻게 써야 돼요?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설에
우리 우리 한국 설에 신정 구정할 때 그 구정입니다. 구정 그런 말은 안 쓰기로 했는데 하여튼 설명드리기 위해서 설 구정 같이 써봅니다. 교도님께서 무슨 이렇게 과자 세트를 주셨는데 이렇게 아랫사람이니까 받아서 뒀대요. 뒀더니 아이들 간식을 줘야 되는데 간식을 뭐 주지? 하고 뭘 좀 사주려고 그랬더니 이제 본인 생각에는 보내온 거니까 그걸 뜯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거 놔두고 뭘 좀 다른 걸 준비해 주려고 그랬더니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고. 그거 미리 연구해서 생각해서 분별의 지혜를 잘 냈으면 그거 주려고 마음먹었으면 되지 않냐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 과자를 줬답니다. 추석 때가 됐는데 똑같은 게 들어왔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들을 주려고 이렇게 마음에 먹고 그걸 내오라고 하시길래 그 아이들 주려고 해요 했더니 뭐 이렇게 분별하냐고 뭐라고 하시더래요 이번에는. 그래서 저는 이런 때 분별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잘해야지 잘해야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원력을 굳게 세우고 차없이 길을 가야지 이랬습니다. 모르죠 그건. 뭐가 맞는 건지 뭐가 틀린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평등한 마음과 나누는 마음과 서로 달라지기도 하고 되게 정리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차별해야 된다고 하고 나는 이건 나누어서 차별해야 될 것 같은데 저쪽에서 평등의 마음을 쓰자고 나올 때도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말씀을 제가 드려보는 겁니다. 유상을 쓸 수도 있고 무상을 쓸 수도 있다. 유상도 알고 무상도 알아야 되지만 주하면 안 되겠다. 그 어디에도.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학습하고 일하고 살지만 그 어디에도 분별 주착이 없는 마음 길들여 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유상하면서도 무상을 잃지 않고 무상하면서도 유상을 떠나지 않고 이런 지혜 이것을 유무초월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유상무상도 아우르고 그렇게 초월해서 얻은 지혜의 경지를 반야의 지혜라고 반야심경에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상을 행하면서도 유상의 흔적이 없으면 그건 이미 유상이 아니고 무상을 행하면서도 무상의 마음이 없으면 그건 무상의 마음이 아니겠죠. 그래야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고 유상으로 보기도 하고 무상으로 보기도 하는 지혜의 공부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